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서울특별시 강북 일대에서 있었던 미 확인 비행 물체 근접 조우 사건으로 해당 비행 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에 청와대 상공 UFO 사건으로도 불리죠.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비행 물체 격추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로스앤젤레스 전투와 같이 UFO 근접 조우의 무력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있죠. 14일 저녁 어스름이 2칠 무렵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은 10여 개의 궤비행체를 발견하는데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남아있죠. 거대한 한 개의 비행 물체에 밝았기도 했고 누구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 편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이수만은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고 라디오 대사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죠. 해당 비행 물체는 약 1에서 2시간 서울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수도경비사령부 산하방공여단에서도 해당 비행 물체를 포착, 격추 태세에 들어갔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강경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2개월 전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이 일어난 준전시 상태에 한 달 전에 소련 공군 소속 비행사가 일본 홋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한 하코다테 공항 미그-25 망명 사건 사례가 있었으며 그 3일 뒤에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등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죠. 이러한 상황 속 오후 7시 즈음 킬로미터 167회 이상 20mm 발칸포로 추정되는 대공포가 불을 뿜었고 곧 시민들은 주황색 예광판이 하늘을 가르고 UFO의 십자포화를 퍼붓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해당 물체는 낮은 속도로 적어도 비행 중이었음에도 이상하리만치 격추되지 않았고 회피 기동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 미스터리죠. 해당 UFO는 국군의 공격에 딱히 반격하지도 않아서 전투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수십 분간의 격추 시도 끝에 해당 물체가 북서쪽으로 물러남으로써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공포탄이 다시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도비탄에 서울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한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이죠. 이튿날 다수의 일간지는 해당 소식을 보도했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여기에서 국방부, 교통부는 노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07 화물 전세기 일대가 청와대 상공비행 금지구역으로 들어와서 위협사격을 가한 거라고 발표하였죠. 하지만 시민들의 목격담을 보면 절대 보잉 707은 아니었다고 하며 외국 국적의 민항 화물기가 비행 제한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있기 힘든 상황이고 스텔스기도 아니고 요란한 회피기동 없이 국군의 대공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더욱 미스터리죠. 보잉 707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하 0.8을 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순항 속도는 그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만일 정말로 위 국방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표적 오인이라는 면에서는 다행이고 군사작전이라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실패한 것이죠.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유탄의 민간인이 맞아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과 관련 사실이 의외로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